자, 이번에는 화면을 터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사용하듯이 스마트폰에서는 터치 화면을 손가락으로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작업 동작을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일단 누르기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터치 화면을 눌러서 선택을 하거나 실행을 할 때 사용하는 사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볼 동작은 길게 누르기입니다. 손가락을 한 위치에 약간 1초에서 2초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해당되는 기능을, 숨어있는 기능, 이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숨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길게 누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 누르기, 마우스로 비교하자면 더블 클릭에 해당되겠죠. 화면을 빠르게 두 번 두드려서 갤러리나 사진 보관함입니다. 지도 같은 특정 앱에서 사진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드래그입니다. 역시 컴퓨터의 마우스의 사용법과 똑같은 사용 방식입니다. 아이콘이나 특정 부위를 누른 채, 중요한 건 이 누른 채라는 말이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위치를 움직여서 이동 기능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크롤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스와이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정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빠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화면을 스크롤, 이동을 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스크롤하기. 그 다음에 확대와 축소를 할 때 사용하는 오므리기와 벌리기. 이 동작은 손가락을 두 개를 이용해야겠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을 손가락을 모아주거나 손가락을 벌림으로써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기계적인 특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스마트폰 터치 화면을 보면서 터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스마트폰인데 통화는 안 되고 그냥 샘플로 보시라고 실습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삼성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먼저 보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내비게이션 바, 내비게이션 버튼이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부위를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르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버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버튼들이 올라가져 있는 보통 터치 화면의 이 아래쪽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보통 3개의 단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입니다. 예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실제로 버튼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홈 버튼, 열었던 앱들의 목록,
뒤로 돌아가는 단추, 이렇게 물리 버튼이라고 부르는 버튼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의 화면을 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에 단추가 없고 터치 화면 안쪽에 이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해서 그 물리 버튼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실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 아래쪽 버튼입니다. 아래쪽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가운데에 약간 네모나게 생겨있는 이 단추는 홈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작업을 하다가 맨 첫 번째 화면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할 때 누르는 단추, 그리고 조금 전에 작업했던 화면으로 전환시키는 뒤로 가기 단추, 그 다음에 한번 열었던 실행했던 앱들을 보여주는 최근 사용한 앱을 보는 단추, 이렇게 3개의 단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숨길 수도 있지만 그 사용법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시 보시면 아래쪽 단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홈 버튼, 짧게 터치를 하면 홈 화면으로 돌아간다. 뒤로 가기 단추, 짧게 터치하면 이전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 조금 전에 했던 화면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최근 실행 앱, 내가 한 번이라도 최근 실행했던 앱들의 목록들이 보입니다. 실제 화면으로 해서 제일 왼쪽 단추를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전에 열어봤던 앱들이, 목록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 있는 최근 사용한 앱 단추입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조금 전에 했던 화면을 보고 싶으면 뒤로 가기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이건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서 해볼까요? 뉴스를 보다가 조금 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할 때 뒤로 가기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뒤로 가기, 이런 식으로. 다시 홈으로 가서 스마트폰의 첫 번째 화면을 보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눌러야 될 단추들이 모여있는 곳이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좀 특징적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홈 버튼입니다. 보통은 작업을 하다가 홈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짧게 터치했을 때고, 이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 하는 것이냐?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면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오늘 날씨는,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하는데 구글 홈페이지나 네이버나 다른 것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홈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음성 검색으로 현재 날씨를 검색하는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지금 시간, 이런 식으로 시계도 보이고요. 다시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홈 화면과 앱스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특히 삼성, LG 스마트폰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화면은 크게 2개의 화면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 화면이라는 곳과
다른 하나는 앱스 화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 지을 때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운데, 이 홈 화면이라는 곳은 컴퓨터로 비유하면 마치 바탕화면처럼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프로그램들을 가져다 놓는 화면이 될 것이고, 이쪽 앱스 화면은 실제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앱스라는 말을 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앱, 스마트폰에서 부르는 프로그램들을, 응용 프로그램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어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원래 이름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응용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곳에서는 이거의 줄임말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 앱, 그 다음에 아니면 어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탕화면처럼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꾸며놓을 수 있는 앱 화면과 그 다음에 실제 스마트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보이고 있는 앱스 화면, 이렇게 화면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면,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홈 화면입니다. 연습 삼아 제가 유튜브를 따로 하나 화면을 구성해 놔서 지금 홈 화면은 두 개의 홈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왼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자, 그럼 앱스 화면은 어디에 있느냐? 스마트폰을 화면을 스와이프라고 하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어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 홈 화면,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 앱스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앱스 화면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화면을 두 개로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앱스 화면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업할 때 사용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더 옆으로 보이고 있죠. 제가 화면을 좌우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앱스 화면이고, 다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홈 화면이 나오고, 이 변환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지만이 스마트폰을 다루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왜 구분 지어놨느냐?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앱스 화면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마 여러 가지 앱들을, 어플들을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할 경우가 많은데,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으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앱스 화면의 위쪽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존재는 하고 있는데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조금 더 관리하기 쉽도록 이 홈 화면 쪽에 가져다 놓으면 더 편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구분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제 홈 화면에는 시계라는 앱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 시계라는 앱을 아이콘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다음에 굳이
시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앱스 화면을 들어오지 않아도 홈 화면에서 바로 터치를 하면 시계가 보일 수 있게끔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홈 화면과 지금 보고 계시는 앱스 화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만약에 이 시계라는 지금 보고 계신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 중에 시계라는 앱이 사용을 이제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앱을 없애버려야도 되겠죠. 지금 앱스 화면에 보고 계신 시계와 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시계 차이점은 뭐냐? 컴퓨터로 비유하면 마치 단축 아이콘 같다고 할까요? 자, 시계라는 앱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가 되었죠? 홈 화면에서 시계라는 앱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앱스 화면을 들어가 보면 시계라는 앱이 오른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시계를 홈 화면에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 보고 지금 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시계 아이콘은 실제로는 앱스 화면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갈 수 있도록 바깥쪽에 단축 아이콘, 링크만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홈 화면에 있는 앱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치되어 있는 앱스 화면에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실행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 앱스 화면에 있는 이 시계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잠시만요.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다행히 이 시계는 스마트폰이 제조돼서 출시될 때 기본적으로 와 있는 앱이어서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만복이라든지 날씨 알림이라든지 캘린더 같이 직접 내가 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앱스 화면에서 설치 삭제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 앱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위는 즐겨찾기 앱이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쪽 홈 화면과 이 아래쪽에는 아마 내비게이션 바가 있을 겁니다. 홈 화면과 내비게이션 바 사이에 단추들이 아이콘들이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즐겨찾기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홈 화면 안에 여러 앱들을 설치를 해서 아이콘들을 이렇게 빼놓을 수는 있는데, 이보다 사용 빈도가 훨씬 많은 것들, 전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사진 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즐겨찾기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등록을 시켜놓고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실제 화면을 한번 보시게요. 를 해서 보면, 자, 이 부분은 홈 화면에 앱들이 놓이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3개의 단추가 모여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존재합니다. 이쪽이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이 홈 화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지금 설명드릴 곳 즐겨찾기라는 곳은 아래쪽, 지금 현재는 4개의 단추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리면 전화, 갤러리, 메시지, 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편집이 가능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갤러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쪽에 있는 갤러리 아이콘을 길게, 즐겨찾기 있는 갤러리 아이콘 길게 클릭해봐서
메뉴를 봤더니 삭제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즐겨찾기 항목 중에 갤러리 아이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즐겨찾기라는 곳에 이제 아까 해봤던 시계를 내가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시계라는 앱을 즐겨찾기에 등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 화면에는 시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X 화면을 열고 오른쪽에 있는 시계 아이콘을 길게 클릭하고 자, 즐겨찾기 부위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계가 보고 싶을 때는 이 즐겨찾기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 화면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즐겨찾기는 항상 그곳에 존재를 하니까 아무래도 홈 화면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빈도가 높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이쪽 아래쪽 즐겨찾기에 등록을 시켜 놓으시는 게 훨씬 사용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갤러리를 다시 선택하고 즐겨찾기 항목으로 가져다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즐겨찾기의 갤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전화, 메시지, 카톡을 많이 쓰신다면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삭제도 하고 추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넘겨도 즐겨찾기는 페이지 스크롤이 안 되니까 사용하기가 더 편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쪽 즐겨찾기입니다. 원래대로 하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상태 아이콘입니다. 자, 어디를 말하느냐? 실제 스마트폰을 보면 위쪽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시계와 그다음에 저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이쪽 부분들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상태 표시줄. 현재 내 스마트폰의 상태를 보여준다 라는 뜻으로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아이콘들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삼성 스마트폰의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는 아이콘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신호 없음. 네, 지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서비스 강도에 따라서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안테나가 표시가 되고요. 3G로 연결되었느냐, LTE로 연결되었느냐, 요즘 5G가 있으면 5G로 연결되었느냐, 그리고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느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PS 정보, 내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 중이냐, 그 다음에 전화를 받지 못한 전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보시는 배터리의 상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과 무음 모드를 표시해주는 것. 그 다음에 비행기 이착륙할 때 전자기기를 끄라고 하죠. 비행기 탑승 모드를 실행하고 있느냐, 실행하지 않고 있느냐.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만약에 탑승 모드를 눌러주면 이런 아이콘들이 뜹니다. 제 스마트폰을 한번 다시 보면 오른쪽 윗부분 이쪽 부분을 보면 현재 제 스마트폰에서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은 통화를 못하는 유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아예 수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호의 수신이란 통신사, 그러니까 SK,
KT, LG 같은 통신사에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배터리, 상태, 약간 방전되어 있네요. 이런 상태들을 보여주는 줄이 상태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상태 표시줄을 보시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아이콘들 말고 이렇게 특이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건 특정한 앱들을 설치해서 그 앱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표시줄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 V3라는 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스마트폰용 바이러스 백신 V3 모바일이 설치돼서 감시 중, 만보기가 실행 중,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상태를 보여주는 줄이 스마트폰의 맨 윗부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바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즐겨찾기해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앱들을 즐겨찾기에 등록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이 부위는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가지고 따로 설명드릴 위젯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화면은 제 위쪽에 상태 표시줄, 위젯, 그리고 터치 화면, 홈 화면, 그리고 즐겨찾기,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바,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이 부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무시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 작은 점들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 모양처럼 생긴 작은 단추도 하나 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몇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제 홈 화면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그 작은 아이콘이 색깔이 살짝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왼쪽으로 와 있을 때는 지금 이게 첫 번째 홈 화면이다 라고 해서 모양을 조금 달리 해줬습니다. 옆으로 넘어가면 동그라미로 바뀌고요. 자, 같은 걸 앱스 화면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죠. 이번엔 점이 3개네요. 그러면 앱스 화면이 3개로 나누어져 있다.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은 제일 왼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스와이프, 화면을 넘겨서 왼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2번째 화면, 앱스 화면, 2번째 게 보이고, 3번째 앱스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할 때는 저 점을 보시고, 몇 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위치가 어딘지 알고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LG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LG 스마트폰의 사용 설명서고 홈 화면 사용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스마트폰에서는 홈 화면에 바로 가는 이 홈 버튼이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화면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제일 위쪽에 상태 표시줄, 그 다음에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홈 화면이고요. 그 안쪽을 구성하고 있는 게 날씨 위젯과 구글의 검색 위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빠른 실행, 즐겨찾기, 삼성에서 그랬죠? 빠른 실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홈 터치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삼성 스마트폰에서 말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홈 버튼의 모양은 동그라미고 여기는 순서가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제일 왼쪽에
뒤로 가기 단추. 그 다음에 사용했던 앱들을, 목록들을 보여주는 단추가 삼성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좌우가 밖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아이콘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자그마한 점들이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면 제일 왼쪽에 홈 버튼, 홈 화면이고요. 홈의 첫 번째 화면이고 옆으로 3개가 더 있으니까 총 4개의 화면으로 홈 화면이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시면 이건 이제 다음에 수업할 때 한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모양이 조금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전 화면으로 가는 게 왼쪽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홈 화면으로 돌아오는 게 동그란 모양이고 역시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된다. 이건 똑같은 말이네요. 다시 볼까요? 네. 짧게 누르면 홈 화면으로 되고 길게 누르면 어시스턴트가 실행된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LG 스마트폰은 있는데 사용한 앱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단추가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LG 스마트폰을 많이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좌우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LG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 안 해서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다음 화면. 네.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는 상태 아이콘들입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지금 LG 스마트폰도 삼성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LG 스마트폰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홈 화면과 앱스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홈 화면과 앱스 화면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쪽 이름은 알림창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삼성 스마트폰의 알림창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실제 스마트폰에서 어느 부위를 알림창이라고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스마트폰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홈 화면이고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홈 화면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나타나는 이 화면이 알림창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버튼 누르고 빠져나간 상태에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알림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삼성 매뉴얼의 알림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로운 알림이 있을 때 화면 상단에 상태 표시줄에 상태 아이콘이 나타나 알려줍니다. 보통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왔거나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왔거나 카카오톡 아니면 다른 앱들의 푸시 알림이 왔을 때 그 알림을 알려주는 창이 알림창 영역이 되겠습니다. 설명대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쓸어 내리면 알림창 영역이 보이고 그 알림창 영역의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위쪽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조그마한 톱니바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설정을 실행하는 메뉴입니다. 이 설정 실행 메뉴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설정 단추가 지금 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 홈 화면에 밖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초기 스마트폰을 보시면 설정 메뉴는 앱스 화면에 안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회색 아이콘. 자, 여기가 설정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가 이 설정 메뉴로 자주 들어오게 되는데 홈 화면에서 앱스 화면을 이동하고 설정을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알림창을 내려보시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단추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편하시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찌되었든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설정 화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부위는 빠른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아이콘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예를 들면 손전등, 와이파이, 블루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화면에 화면을 세로로 세웠을 때와 가로로 눕혔을 때의 화면의 전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단추들을 빠른 설정 버튼이라고 해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다시 실제 스마트폰을 보고 얘기 드리면 자, 이쪽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건 와이파이, 두 번째 보이고 있는 단추는 소리에 관한 것, 그 다음은 손전등, 그리고 블루투스, 그 다음에 세로, 가로, 화면 전환, 그리고 비행기 탑승 모드, 이렇게 해서 지금 6개가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화면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 좀 더 많은 빠른 설정을 할 수 있는 단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 소리, 손전등, 블루투스, 자동 회전, 탑승 모드, 결제를 위한 NFC 기능,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절전 모드, 등등등. 아래쪽을 보시면 조그마한 단추 2개가 보이실 건데요. 2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화면을 왼쪽으로 쓸어 넘겨도 또 다른 빠른 설정 메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림창을 열고 알림창의 위쪽에 빠른 설정을 할 수 있는 단추들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쓸어 올리면 알림창이 다시 보이고요. 자, 빠른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림창에 대해서 다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빠른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모여 있는 곳의 아래쪽에 실제 이제 알림이 오는 내용을 보여주는 알림 내용 확인 및 기능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재중 전화가 왔거나 카톡 같은 앱들에서 푸시 알림을 한다거나 안드로이드나 특정 앱의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어떤 변경사항이 존재를 했다, 해당되는 걸 알린다 라고 하면 이쪽 알림창에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